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안이 퇴진 탄핵 사유들이 몇 건이 더 이렇게 막 건건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의 태도가 네. 지금 현재 그 박광원 대표나 뭐 박광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태도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네. 좀 아리송하거든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예. 제1야당이라면 예. 이게 또 야자가 들야자입니다. 들판에서 싸우라는 이야기거든요. 민중과 함께. 예. 밤야자가 아닙니다. 예. 밤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하고 타협하고 예. 내통하라 하는 아, 예, 이야기가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들판에 서서 예. 정말 민중과 함께 광야에서 예. 소리 지르고 투쟁해라는 이야기인데 예. 전혀 제1야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나 몇몇 진보 격지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농성도 하고 있고 또 촛불 집회에도 그동안 30명 정도 의원들이 오신 것 같아요. 서영대 최고위원이나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으로 발언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사태, 구력해법, 규탄 집회 민주당이 시민단체는 했습니다. 장애 투쟁 안 한 거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수 의원들이나 최근에 박광원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투쟁보다는 타협을. 근데 윤석열 정권하고는 타협할 게 없죠, 여러분.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야당 죽이라고 야당 대표라든지 또 여러 국회의원들 돌아가면서 악마하고 많은 사람들 거기서 무슨 타협이 필요합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 다음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그 전에 노웅래 의원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 김남구 의원 있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진성준 의원을 또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경엽 의원도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다 죽이기에 나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총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민주당을 죽여서 국민의힘 일당을 만드는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음모입니다.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탄핵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200석을 야당이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선거 이야기도 윤석열이 갑자기 꺼낸 겁니다. 중대선거를 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2등이나 3등을 해가지고 100석 이상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대선거제가 지역주로 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이번 선거에는 적용해서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퇴진과 탄핵을 위해서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도입할 수 없다. 근데 그럼 민주당이 날마다 민주주의, 민생과 평화, 경제를 파괴하는 외교, 국방까지도 파괴하고 국격을 실시키는 윤석열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아직도 탄핵이나 퇴진이나 당론을 못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외투쟁도 제한적으로만 합니다. 저희 촛불행동이나 노동계가 윤석열 퇴진을 내세우서 투쟁에 나서는 까지는 결합을 안 합니다. 개별적인 의원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론으로 채택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당론으로 퇴진이나 탄핵을 채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장외투쟁, 야외투쟁은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뭐 마치 국회를 포기한 장외투쟁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도구만을 가지고 안 나오는 의원들이 아직도 다수라는 건 그러면 제1야당의 직무유기죠. 근데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뭐 정의당은 뭐 요즘에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저는 많은 실망과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고 다음 총선에서는 거의 저는 존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의당에 대한 실망이 국민들과 민중사회에 가득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진보당이 이번에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아웃을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진보당은 기본소득당 용해은 의원 등이 있는데 이분들도 아직 탄핵이나 퇴진까지는 결의가 안 돼 있어요. 먼저 탄핵이나 퇴진을 당론으로 좀 정해서 민당을 또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앞으로 잘할 게 하나라도 있으면 퇴진이나 탄핵에 신중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 되어서 경제적인 국익도 모두 포기하고 외교적 실익도 포기하고 절대 서민이나 중산층 지원은 절대 안 된다.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을 줘도 안 된다. 고물가, 보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에도 절대 도와줄 수 없다. 월급 근데 올리면 안 된다. 월급 올려다는 노조는 또 깡패다. 폭력배다. 간첩다 이렇게 때려잡고 있어요. 이건 수출도 죽고 내수도 죽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들만 다 죽는 거거든요. 경제도 죽고. 그래서 출생률 꼴찌, 자살률 1위라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정책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자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비전이나 정책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 한번 죽어봐라. 공공요금 급등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들이 서민들 돕는 정책을 하니까 못하게 협박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인플레 수당을 줘서 물가 인상의 고통을 상쇄할 수 있도록. 예.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할인 쿠폰으로 예. 12,0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모든 데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거. 예. 이런 정말 크고 작은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오로지 윤석열 정권만 그냥 국민들 아무런 정책이 죽어봐라. 없죠. 예. 니들 한번 뒤져봐라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몰아내야 되는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촛불항쟁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민단체가 아직 참여를 안 했거든요. 2016년 때처럼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처럼 윤석열 정권 퇴진한 범국운동부만 만들어져야 됩니다. 촛불행동을 뛰어넘는. 그다음에 야당이 결의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정치권이 합류해야죠. 야당이 다 결의를 했잖아요. 집회도 합류했고 탄핵 앞장섰잖아요. 함께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야당을 상대로 호소하고 압박하고 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모두 결합하는 범국운동본부를 만들고 지금 이제 민주노총, 불교계, 기독교계, 천주교까지 나서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단체들도 망설이고 있거든요. 관망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언제까지 관망만 하시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죽어 나라가 죽어 하는데 이제는 탄핵과 퇴진대로 나오시라고 저희가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변희재 대표하고 그 같이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무슨 정당 창당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뭐 낭설이죠? 아, 그럼요. 저는 모든 창당에 반대합니다. 예. 아니 제1야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퇴진과 탄핵 운동을 해야 되고 총선도 치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있더라고요. 정치검찰 해체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국민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정당으로 해가지고 비례 내년 선거에 내세워가지고 몇 석을 얻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탄핵 앞장서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역시 국민들이 추진해야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정당의 필요성이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정당이 정치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제대로 투쟁을 못하고 그들을 탄핵에 선봉에 못 선다면 진짜 그러니까 안혜욱 후보가 윤석열 퇴진을 내걸어서 10%를 얻은 것처럼 그러면 윤석열 퇴진과 탄핵, 정치검찰 전원 구속 이걸 내서 딱 이 두 가지 구호만 내세워서 10% 이상 얻으면 비례 몇 나오죠. 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섯 산파에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는 있어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그걸 추진한다면 그럼 국민들이나 촛불 시민들이 그건 동의할 것 같아요. 최근 사례를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내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팬덤을 갖다가 악마화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것만큼은 저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당이나 적극 지지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본인들이 존경한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적극 지지층들을 무슨 악성 홀리건이라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건가 망언을 한 분들도 본인들이 존경하는 정치는 다 DJ라고 노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DJ와 노면이 가장 팬덤이나 적극 지지층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DJ가 독재정권 탄압에도 맞섰고 투쟁도 했었고요. 97년도 정권견지도 가능했고 영국으로 사실 대선 후에 유학 갔는데 다시 돌아서 새정치 국민을 만들어 돌풍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새정치 국민을 만들고 어떻게 당시 돌풍을 일으키고 또 97년 정권견지를 합니까? 당시 극성 적극 지지층들이 김대중에 대해서 선생님이라 안 하면 뺨을 때리고 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당연히 그건 지적받아야 되죠. 하지만 바로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DJ를 지키고 살렸고 정권문제가 된 겁니다. 노무현 어땠습니까? 노사모 3%도 안 되는 분이 이인재 대세론도 있었고 이해창 대세론 했는데 노사모라는 정말 신을 전폐하듯이 달려든 분들이 그래서 당시 뭐 광신도 집단이라는 음해도 받았지만 바로 그분들이 한 푼 두 푼 돈도 모으고 사람들도 모으고 홍보하고 노짱 최고다 하면서 당시에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당시에도 야 쟤도 완전히 너무 막 광신도 같다라고 음해받고 근데 그분들이 노사모 정말 멋지게 해냈고 노무현 대통령 이해창 대세론 이인재 대세론 꼽고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돌풍을 일으키게 하니까 노사모 아니었으면 노무현은 없었죠. 노무현 현상도 없었고 그래 DJ 노무현 존경한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재명 적극 지지층은 홀리건이래요. 심지어 민주당에 나가 다른 당으로 하라는 그건까지. 아니 당
당직자가 네. 당인이 그다음에 당의 의원이 네. 가장 혜택받고 지지받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당원들의 비판이 과하다 그래서 그걸 음해를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을 탈당해서 다른 정당으로 가라고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냥 의견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욕이나 협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수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수박이라는 말은 멸치니까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이른바 수박으로 몰리는 의원들에 대해서 혐오를 일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당원이고 지지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뭐 의원이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당원이 나를 공격됐는데 심지어 당원이 아닌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적극지자들이 민주당의 역사나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지 요거도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적극 권장을 해야 사실은 정당이 발전하고 정당 정치가 발전하는 건데. 욕설, 협박, 그다음에 그런 것만 못하게. 저기 멸칭 이런 거 못 쓰게 만들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건강한 합리적 비판이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막 무료나 되는 것처럼 신이나 되는 것처럼 너무 과하게 그걸 옹호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 아까 그 소장님께서 그 저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그 꿈수저 청년장학금을 아주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진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의 우리 지인들이나 안진걸 TV를 보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은 민생경제연구소 그 회계잖아요. 그걸로 민생경제연구소가 청년 단체들을 뭐 한 달에 100만 원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따로 하는 거고요. 요건 별도로 민생경제연구소랑 분리돼 가지고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남사에서 이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제가 제일 많이 기부를 했고요. 몇 천만 원 했고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아유 안진걸이 이런 것도 하니까 도와주겠다 해서 그동안 9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 거고 지금도 예를 들면 매불쇼나 오마이TV나 서울에서 이걸 제가 방송을 하면 TBS 라디오나 그러면 그걸 듣고 안진걸 소장이 하는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윤석열 퇴진 탄핵 운동도 돕고 싶지만 일단 이것더라도 돕겠다 소액이라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별도 계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용춘 감정평가사라는 분이 장학 단장인데 그 계좌를 제가 알려드리면 10만 원도 들어오고 5만 원도 들어오고 만 원도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뭐 제 아주 오래된 지인은 1,000만 원도 얼마 전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수 이정석 님 같은 경우도 콘서트 수익금 1,000만 원 유명한 가수잖아요. 사랑하기에 사랑의 대화 여름날의 추억 첫눈이 온다고요. 콘서트 수익금 1,000만 원도 안진걸 소장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놀랬다고. 저희는 딱 기금을 2천만 원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로 6명한테 300만 원씩. 그걸 사용하면 또 이제 제 7회 구청장 기금을 또 저도 내고 제가 기부도 받고 시민들 홍보도 하고. 아직까지 2천만 원 만들어진 거 아니죠? 제 6회까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합니다. 그거 나가면 또 이제 7회를 위해서 또 2천만 원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좀 많이 좀 후원 좀 해주시고 저부터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진걸 TV에 들어오시면 모든 컨텐츠에 민생경제연구소 후원 계좌, 안진걸 TV 후원 계좌가 있는데 그 안진걸 TV 후원 계좌로 보내시면 제가 거기는 안진걸 TV에서 이제 실비 뭐 PD님 생활비라든지 실비를 제외하고는 여기 수익금으로 또 보냅니다. 안진걸 TV 수익금은. 그동안 안진걸 TV에서만 1,00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셨구나. 매달 뭐 50에서 100만 원씩 보내니까.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자, 소장님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당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우리 굿모닝 충청 정말 언론이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미쳐버린 시대에 우리 범진보개혁 유튜브들과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빛나는 시민언론, 대한언론, 개혁언론이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기회주셔서 누청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굿모닝 충청 정말 더 키우고 더 살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스픽스 같은 경우는 제도 언론 등록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줄여가야 돼. 한편으로는 제도 언론도 최대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역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언젠가는 우리가 민주진보 종편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한겨레 신문의 경향신문 예정한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굿모닝 충청 같은 일간지들을 전국지로도
키워야 언제 전국지로 나서실 조만간 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빨리 전국지 종합지로 하시고 예. 촛불행동 포괄을 못한 전국의 모든 시민사단체가 모이는 범진보 개혁석들의 윤석열 퇴진연대. 그다음에 거기서 또 포괄 못하는 중도나 보수까지 연합한 진보 중도 보수 윤석열 한동훈 타도연대. 이 세 축, 이 쓰리 트랙을 저희는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촛불 행동 매주 토요일 취재 항상 갑니다. 그거는 취재 저희도 항상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아주 그렇게 하고 저희 굿모닝 충청 10만 곧 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굿모닝 충청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가자! 예. 굿모닝 충청 10만! 가자, 전국 화이팅! 최고 일간지로!